여순사건 70주기 추모 사업을 추진할 공식기구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임원진 선출 등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무위원회가 각종 추모 사업 발굴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여수 한센인 정착촌 주민들이 악취와 유해물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순천 시내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세계 각국 40여 편의 동물영화와 함께 야외 음악제가 곁들여져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사건 70주기 추모 사업을 추진할 공식기구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출범 시기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유족회와 보훈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역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꾸려진 시민위원회는 다소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수정 끝에 운영 규약이 통과됐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임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갈등과 반목을 이어왔던 유족회와 보훈단체 등이 함께 이뤄낸 첫 성과입니다. 심을동군의 추진위원 여러분, 합의한다면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는 치유하고 통합을 유의한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올해 70주기를 맞은 여순사건의 추모 사업을 총괄합니다. 9명 내외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해 세부 계획을 세우면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추모 사업으로는 희생자 추모제와 시민토론회,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예산이 1억 4천여만 원에 불과해 위령탑 건립 같은 수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70주기를 맞아서 전국 문학인 대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 그리고 아픔들을 한번 풀어내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24일 첫 실무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념사업 논의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의 화합과 상생을 불러올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9일 동안 이어졌던 여수 지역 열대야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여수의 새벽 최저 기온은 24.5도를 기록해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낮 기온도 떨어져 여수와 공에 발령됐던 폭염특보도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됐다며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는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 어패류 충분히 익혀먹기와 저온 보관, 상처 부위에 바닷물 접촉하지 않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피부에 상처를 통해 감염되며 해수온도 18도씨 이상에서 균의 증식이 빨라 6월부터 10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지난 3월 여수 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균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올해 여름이 유난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인 여수 도성마을 주민들인데요. 주민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악취와 유해물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센인들이 모여 살았던 여수 도성마을. 한센인을 위한 의료봉사를 펼쳤던 손양원 목사가 지은 애양원 교회를 따라 들어선 마을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에게 올해 여름은 유난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진동하는 축사의 악취 때문입니다. 문을 못 열어요. 그 여름에 본인들 문을 못 열었는데 바로 냄새가 들어오는 구조라서 더운데 창문 못 여시는 거예요. 빨래를 조금만 매놔도 냄새가 배어버려요, 금방. 주민들은 나이가 들어 축산업을 포기한 지 오래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규모 축산 농가를 만들어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을 곳곳에 위치한 오래된 폐축사가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로 돼 있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으로 연명하는 노인들이 대다수인 마을 주민들은 수십억에 이르는 축사 철거 비용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바라만 볼 뿐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부터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성마을은 주택과 축사가 인접해 있어 사실상 주택이 슬레이트로 된 것과 다름없지만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입니다. 한때 200가구에 달했던 마을 주민들은 이제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외부로부터 고립돼 소외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온 도성마을. 주민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18회 아시안게임에서 순천시청 소속 선수들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양궁 리커브 종목 예선전에 이은경 선수가, 28일에는 정구 단식 예선전에 김동훈 선수가, 29일에는 유도 52kg 예선전에 박다솔 선수가 출전합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시가 육성하고 있는 3개 종목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해 의미가 크다며 선수들의 좋은 결과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해마다 1000여 명씩 줄어드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한 데 이어 인구 유입은 극대화, 인구 유출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를 위해 귀촌 귀향과 교육 개선, 창업 지원 등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고흥군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험 지수가 228개 시군구 가운데 2번째로 높았습니다. 제6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21일까지 시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해피 애니멀스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세계 각국 40여 편의 동물 영화와 함께 야외 음악제와 체험 행사 등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영화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화별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입장차가 컸던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재작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재개되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참석하는데 양측의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민선 6기 때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안건에서 빠졌지만 이번에는 중요 의제로 올려졌습니다. 특히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무안군수도 상생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받는 안건은 한전공대 설립 문제입니다. 최근 규모와 개교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해서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고 시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 운영 등의 안건은 비교적 수월하게 시도 간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여수 산단 여천 NCC 공장에서 유해성 발암기체인 부타디엔이 2분가량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45살 김모 씨 등 4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천 NCC는 장비를 운반하던 크레인이 배관의 밸브를 건드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롯데케미칼 공장에서는 나프타 분해 공정 기기에 이상이 생겨 8분가량 검은 연기가 배출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설비 이상으로 불안전 연소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쯤 여수시 선원동의 한 원룸에서 친구 오모 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5살 송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송 씨는 오 씨가 자신의 충고를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송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전남도 교육청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발표에 전국 교육감들이 요구했던 정시전형 확대 반대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반영되지 않아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될 것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절대평가 전환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 입시를 위해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이 가뭄 현장을 방문해 농가들을 격려하고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가뭄이 심각한 저수지와 농가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급수 체계와 시설 보완에 나서겠다며 특히 피해 농가들을 위해 시설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전남 지역 저수율은 42.3%로 평년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으며 단감과 고구마 등 작물 피해도 311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성장 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하드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성장 촉진 지역은 전국의 낙후 지역 70곳으로 이 가운데 전남은 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단계별 평가를 거쳐 전국 1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3개 사업이 선정돼 내년부터 총 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아시아 3개국 청소년들의 스포츠 교류 행사인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가 오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98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해 육상과 축구, 테니스 등 1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개회식은 오는 24일 디오션 호텔에서 열리며 대회 기간에는 각국 선수들의 친선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